안녕하십니까, 차트용입니다. 대표님, 크리스마스 때 뭐 하세요? 크리스마스 때 집에 있지. 이 영상이 2023년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영상인데 2023년 주식시장을 좀 돌이켜보면서 24년에 대표님의 전략을 또 한번 23년도에 조금 아쉬웠던 게 증시가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하려고 너무나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좀 아쉬웠다. 재료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는 실적만 좋은 놈들 중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이 잘 안 나오거든. 실적에다가 모멘텀까지 같이 있으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좀 안정적인 종목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조금 성적이 조금 아쉬웠다.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실적과 모멘텀이랑 재료랑 다 함께 좀 더 보면서 폭발적인 좀 수익률들 좀 내겠다, 이런 다짐을 좀 했지. 네. 2024년을 준비하는 투자 전략이 있을까요? 기법이나 이런 건 전혀 바뀌지 않는데 24년도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4가지 정도 이슈가 있다 생각하거든. 근데 그 4가지 정도의 이슈를 잘 본다면 시장의 저점과 고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 시장을 움직일 4가지 이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단 24년도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4가지 이슈에 대해서 볼 텐데, 이 이슈들을 잘 조합을 한다면 시장의 저점을 잘 잡을 것이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다 보니 내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최장기간 역전돼 있단 말이에요. 올해는 다시 회복을 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드는데, 통상적으로 역전되고 나서 회복이 될 거잖아요. 회복되고 나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격차가 커지면서 증시가 폭락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역전되어 있는데 내년쯤에는 회복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럼 회복이 나온다면 증시가 한번 쭉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분명 올 것이다. 왜? 회복이 된다는 것은 단기 국채 금리와 장기 국채 금리의 간격이 커진다는 것이고, 단기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증시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채권을 많이 찾는다는 것 자체가 이 주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자산 쪽으로 금액이 쏠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회복되고 나서 그 격차가 벌어진다면 이거는 폭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미국 시장의 폭락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역사를 보면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회복되고 나서 회복 이후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증시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단기 금리차가 회복되는 그 시기를 잘 봐야 되고, 회복된다고 해서 바로 급락, 이거보다는 회복되고 나서 3에서 6개월 뒤에 그 다음에 떨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내년 정도나 내후년 초반 정도, 이 정도 내에서 증시는 한번 폭락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일단 24년도에 미국의 대선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미국의 대선이 있을 때는 이 대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시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금방 회복하는 그런 탄력성, 회복성이 좋았던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보다 미국 같은 경우에 주식을 하는 인구들이 훨씬 많은데, 이 대선 기간에 지수가 계속 떨어지면 지지율이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지지율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나 현 정부에서 이 지수가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끔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선 기간에는 통상적으로 지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회복성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증시가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 다시 한번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회복되었을 때는 그 이후에 폭락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나온다 하더라도 탄력성 좋게, 회복성이 좋게 다시 한번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확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이제 고금리,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는
금리를 인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증시가 떨어졌을 때 금리 인하를 확 해버리면서 증시를 받쳐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통상적으로 원래 금리가 계속 완만하게 높아진다는 것은 경제 상황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월 의장이 내년에 금리를 3번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 내년에 금리를 3번이나 낮출 만큼 뭔가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이런 카드가 있다. 증시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금리를 인하를 해버리면서 증시를 받쳐버릴 수 있는 이런 카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좋은 기회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의 공매도 금지 기간이 6월 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에는 증시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탄력성 있게 회복력이 굉장히 좋았던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또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 보시면 공매도 금지가 있었죠. 공매도 금지 이후에 풀리고 나서 폭락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코로나 때와 지금은 서로 다른 게 뭐냐면 코로나 때는 정부에서 돈을 미치도록 풀었어요. 그러니까 증시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 돈을 풀거나 그런 게 아니고 금리를 높이면서 돈을 걷어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와 똑같이 증시가 계속 올라갈 거다. 공매도 금지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매도 금지에 있기 때문에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좀 회복을 좀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6월 말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지금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회복 이후에 증시가 떨어질 수 있다. 폭락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데 내년에 미국의 대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고금리인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해버린다면 증시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받쳐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에 대한 탄력성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한국은 6월 말까지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회복 탄력성이 좋다. 6월 말 전까지는. 그럼 결론적으로 무엇이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6월 말까지는 증시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다. 그럼 어떤 매매가 좋은 것이냐? 바로 낙폭 과대 매매가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낙폭 과대에서만 항상 매매를 하고 거기서 비중을 강력하게 배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매매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라가는 종목들을 계속 매매한다 이런 것보다는 큰 흐름상 괜찮은 종목들 중에서 떨어진 종목들,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미래지향적인 재료거나 또 실적이 괜찮거나 이런 종목들은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내년의 전략은 낙폭과대 매매를 이용을 하자. 낙폭과대를 했을 때 종목을 잘 산다면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20년 평균 우리나라의 수익률 데이터를 보시면 1월부터 4월까지 수익률이 가장 좋고요. 5월부터 10월까지 수익률이 점점점 안 좋아졌다가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수익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6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있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탄력성이 좋을 거기 때문에 낙폭과대 매매하기 굉장히 좋을 것이고 6월 말 이후부터는 증시가 분명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왜? 공매도가 없을 때는 거품이 계속 낀단 말이에요. 거품이 빠지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다. 분명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회복으로 인한 그 다음 폭락이 나왔을 때 그 이후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다. 내년 6월 이후에는 현금을 좀 보유를 하면서 좀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증시가 떨어진다면 우리가 또 언제 매수해야 될 것인가? 시장의 PBR 수치나 PER 수치나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많은 유튜버들이 PBR을 어디 보는지 뭐 또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이걸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사이트가 어디냐면 KLX 한국거래소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이제 정보 데이터 시스템 쪽에서 보시면 주가 지수에 PBR, PER, 뭐 배당 수익률 보는 게 있거든요. 코스피가 지금 PBR이 몇이냐?
이게 바로 여기 나오죠. 0.98이라고. PBR이 1 이하가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시장이 저평가가 슬슬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사야 될지 타이밍을 정해야 될 때다. 이런 것들이 저평가가 되었을 때 또 매수를 하면 돼요. 왜? 미국의 대선이라는 그런 이슈가 좀 있는 상태이고요. 미국의 고금리인 상태이기 때문에 증시가 떨어진다면 금리를 낮춰가지고 증시를 받쳐줄 거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받쳐준다면 우리나라도 좀 안정세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낙폭과대 매매만 미치도록 하면은 그냥 미친 수익이 난다. 끝. 깜빡이 좀. 자, 23년도에도 저 차트형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3년도에 제가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제자 육성에 좀 더 힘을 많이 쓴다고 좀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24년도에는 시장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변곡점이나 뭐 고점이나 저점 등등 중요한 포인트들 때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한 해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분들이었던 분들에게는 내년에 제가 좀 큰 선물을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 조만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한다고 저희 빡빡이 출을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 또 중요한 포인트들 때마다 꼭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 저희 차트형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굿바이.